양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 설림이 좀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투톱 위주의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이끌었다. 마이크론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배수로 좀 적용을 했죠. 그러니까 선행 PR 기점에서는 15배를 좀 적용한 겁니다. 국내 목표 주가에 어떤 연동을 좀 해보니까 삼성전자 70만 원, 70만 1,000원 정도. 예.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한 440만 원. 안녕하십니까. 예민수의 경제톡. 오늘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도체 얘기를 하겠습니다. 반도체 얘기는 매일 해야 되고, 네. 워낙 뭐 기세가 좋은 흐름들이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당면한 그 이슈들을 보면 어쨌든 삼성전자의 파업 리스크가 큰 이슈였는데 어쨌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렇죠? 네. 이후에 뭐 전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흐름들 체크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뭐 지난 뭐 4월에서 이제 5월까지 좀 이어졌던 구간들, 특히나 삼성전자 파업 리스크 영향을 좀 보면 삼성전자와 이제 SK하이닉스의 이제 수익률 격차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보면 일단 뭐 4월 달에도 한 30% 정도 차이가 있었고요. 5월 달에도 한 20-30% 정도의 갭 차이가 좀 있는데 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강했던 거죠.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양 종목 모두 다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이제 반도체 투톱의 수급 설림이 좀 심화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니까 투톱 위주의 뭐 지수의 상방을 좀 이끌었다. 그래서 역사적 고가를 좀 경신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이 좀 됐었고요. 5월 코스피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전일 종가 기준의 수익률이 한 18.2% 정도 추정 좀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제 5월 같은 기간에 한 36% 정도 상승을 좀 했고요. 배네요, 배. 네. SK하이닉스가 이제 61%. 상당히 이제 코스피 지수 수익률 대비해서는 아웃퍼폼을 좀 했는데 일단 우리가 시장이 좀 예상했던 부분들은 삼성전자 아무래도 이제 파업 리스크 영향 때문에 SK하이닉스와의 이 수익률 격차가 좀 어느 정도 좀 벌어진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있었고요. 이게 파업 리스크가 좀 해소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격차가 좀 좁혀질지 않았는데 생각보다는 이 SK하이닉스가 오히려 좀 더 그 격차를 조금 더 좀 벌리면서 유지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아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 삼성전자 파업 이슈 이후에 줄일 걸로 보고 있는데 뭐 아직은 기간이 얼마 안 됐으니까 그죠? 줄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하이닉스가 강하다는 거고요. 수급을 보면 여전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계속 매도입니까 지금도? 네. 일단 코스피 기준에서는 지난 뭐 3월달 기점에서도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양을 팔았죠. 한 40조 4천억 정도 매도했는데 그 당시는 뭐 이란 리스크란 변수도 좀 있었고 환율이 이제 단기적인 상승폭을 좀 크게 가져갔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좀 집중됐던 한 8거래일 정도의 외인 매도에서 절반 정도가 좀 집중됐는데 지금 5월 흐름들 보면 5월 7일부터 거의 한 12거래일 연속 외인이 좀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일 기준에까지 뭐 47조 1천억 정도를 외국인이 좀 매도했고 한 2거래일 정도 외국인 매수세가 좀 전환됐지만 그게 1,000억 미만 단위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게는 외국인 중심의 차익 매물이 상당한 좀 지수의 어떤 하방을 좀 이끌었다. 다만 그 지수에 대한 어떤 하방을 개인 매수세로 좀 방어를 해주는 역할을 좀 했는데 여기에 더해서 뭐 삼성전자가 외국인 한 14조 5천억 정도, SK하이닉스가 21조 1천억 정도 좀 매도를 했으니까 합산을 보면 한 35조 6천억 정도. 그러니까 전체 코스피 매도량의 한 75% 정도가 반도체 이제 투톱에 집중이 좀 되지 않았나 아주 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워낙 그 이익이 좋으니까요. 자고 나면 그죠? 그러니까 밸류가 계속 주가는 올라가는데 PR은 더 낮아지는 거고 개인들이 이제 매수하고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외국인이 뭐 팔던 말던 파시던 말던 개인이 받는 건데 다만 이제 2배짜리 ETF가 상장하면서 상장할 쯤에는 어쨌든 단기적인 이게 약간 그 이벤트성으로 차익이 나오고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 전날 UBS가 마이크론의 목표가를 대폭 상향하면서 그날 마이크론 19% 올랐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 그게 이제 우리 시장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데 그러게요. 삼전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도 잘 가. 이거 이제 글로벌로 봤을 때 반도체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이제 메모리 산업에 대한 사이클 기조를 뭐 3년 주기로 좀 보고 있지 않습니까? 3년 정도 이제 강한 업사이클 기조. 그다음에 이제 3년을 피크로 해서 다운 사이클 기조가 좀 재차 반복이 되는 이제 구조적 업황 요인이 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 영향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밸류 부담을
크게 좀 반영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BR 가치 기준에서 평가 좀 있다가 아무래도 이제 AI 산업계와 수요의 연동 효과 좀 좋다 보니까 이걸 이제 PR 방식으로 좀 전환해서 목표 주가를 좀 올렸는데 어제 그 마이크론의 이 목표 주가를 이제 3배수로 좀 적용을 했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선행 PR 기점에서는 15배를 좀 적용한 겁니다. 이제 그 근거를 보니까 AI 수요의 어떤 구조적인 확장 기조는 알고 있었지만 여기도 해서 우리가 단기적인 사이클 기조를 좀 해지할 수 있는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재차 좀 부각이 됐었고요. 이게 최근 뭐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일부를 보면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어떤 성과들이 좀 나오고 있고 지난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경우에도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도 LTA 계약에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언급은 있었지만 구체에 대한 계약의 규모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개는 좀 없었기 때문에 과연 이게 좀 법적인 좀 구속력을 좀 반영시키면서 정말 체결이 좀 될까라는 의구심도 있었지만 이번 마이크론을 통해서 해당되는 어떤 부담 요인들이 상당히 좀 완화된 점들은 좀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기도 해서 한 15배수를 좀 적용하다 보니까 선행 PER 관점에서 15배. 이제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한 6에서 7배 정도의 수준이니까 15배와의 그 갭은 거의 2배 차이가 좀 그러네요. 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최근에 이제 국내 목표 주가의 어떤 연동을 좀 해보니까 2020년도 기준에서 전반적인 어떤 단기 순이익을 주당 순이익 가치로 좀 환산해 보니까 삼성전자가 주당 한 4만 6천 원 정도가 좀 환산이 좀 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가 29만 3천 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15배로 좀 적용해서 TP를 좀 측정해 보니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 70만 1천 원 정도. 예. 그다음에 SK하이닉스가 한 440만 원. 이렇게 좀 추정이 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의 네. 기점에서 보면 지금 삼성전자의 TP 최상단이 지금 57만 원 정도 좀 제시가 됐고요.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지금 최고치로 좀 제시된 목표 주가 상단이 380만 원이니까 PR 배수를 좀 더 적용할 때 이만큼에 대한 갭차가 더 남아 있고요. 이게 2027년이라든가 2028년도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주당 가치를 다시 좀 환산해 보면 해당된 TP 요인들이 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이크론의 15배수를 좀 적용했던 부분들은 LTA의 공급 계약 건수를 좀 반영시켜서 이 부분이 현재 구조보다 한 30% 정도에 대한 매출 연동 효과를 좀 반영시킨 가치인데 지금 뭐 메모리 3사 중에서는 거의 막내지 않습니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1위와 이제 2위를 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유율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시장 파이, 네. 장기 공급 계약에 대한 유입 효과들을 좀 연동해서 좀 보면 마이크론의 15배 가치보다 오히려 예상될 수 있는 어떤 주가의 외형 가치가 그 갭은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는 여력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보습니다. 다만 이제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기업이고 미국 증시에 상장돼 있다는 거죠. 네. 늘 얘기하는 게 하이닉스가 미국 증시에 상장되면 가치가 벌써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이전부터 했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런 차이도 무시는 못하는 건데 어쨌든 마이크론의 미국에서 이제 적용하고 있는 선행 PER 15배를 적용하면 삼성전자 70만 원, 하이닉스는 440만 원. 변영인 대표님이 70만 원 부르시죠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58, 59, 맥산 60만 원인데 그러니까 흔들려도 아니 흔들려도 30만 원인데 지금 네. 목표가까지 못 가더라도 네. 업사이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업사이드가 많이 열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아까 이제 모두의 그 하신 말씀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면 그래도 둘 다 좋다 그죠? 이게 좋은데 삼성전자는 눌려 있는 요인이 있었고 SK하이닉스는 뭐 상대적으로 강했고 네. 그다음에 또 ADR 상장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의 파업이 끝났으니 달라질 거냐?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 전자와 닉스 가운데는 어디가 더 매력적인지 탑픽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항상 방송에서 좀 강조드렸던 종목이 삼성전자예요. 그렇죠. 지금도 삼성전자에 대한 이 뜻은 좀 변함이 없는데 사실 SK하이닉스에 대한 가치가 비싸다 싸다 이런 논리보다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지금 구간에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중에 한 종목, 두 종목 다 같이 포트폴리오에는 좀 넣어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네. 수급적인 부담 요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사실 뭐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재차 좀 이어지고 있지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해서 지수가 좀 끌고 가는 것이고요. 그 이외 섹터군들에 대한 대체적인 어떤 수익률을 보면 상당히 좀 언더퍼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수의 어떤 수익률들을
대폭적으로 좀 하회하고 있는 그렇죠. 구간이기 때문에 네. 일단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갈 때 다른 뭐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던 개별 종목군, 뭐 코스닥 시장을 좀 공략해 보자. 네. 이것도 이제 일리가 좀 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그 연속성들이 좀 제한적인 그런 측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 보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적은 비중이라도 조정 시마다 저는 포트폴리오에 뭐 반드시 좀 편입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이견이 없고 네. 다만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조금 더 매력적인 종목은 저는 삼성전자로 좀 보고 있죠. 왜냐하면 HBM 관련된 기술 경쟁력 역시나 뭐 점유율 상향 관점에서는 SK하이닉스 최근에 주가 더 강한 이유도 IHBM이라는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에 대한 성과들 그게 HBM4 이후까지도 기술의 강점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들이 좀 부각되면서 네. 그 가치가 좀 반영되고 있는데 음.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파운드리 부분에 대한 성과 여기 더해서 소킴이라든가 그 이외에 확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이익 증익 기회 요인들을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가지고 있습니다.